5년 뒤에는 이분들이 딱 어깨에 힘주고 대선 주자로 아마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윤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예, 김경진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자, 기호 순서로 앉으신 거고요. 지금부터 고춧가루 뿌려 준비하시고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청양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 다 뿌려 그냥 오늘. 자, 정영기 의원님. 네.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지금 뭐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서 네. 뭐 일단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시니까 우리 저희 자체 분석으로는 예, 홍준표 후보님. 네. 저희 자체 분석으로는 지난 그 금토일 예. 어린이날부터 연휴 아닙니까? 이 연휴 기간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예. 1, 2위가 바뀌었다. 네. 아하. 그래서 뭐 아니 진짜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고쳤으면서까지도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NHK에서도 역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래서 조사마다 뭐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발표할 수 없지만 트렌드상으로 그런 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무튼 아쉬움 없이 일단 모든 걸 다 쏟아 붓는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할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 오리라고는 저희도 사실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그동안에 1등을 쭉 해왔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었죠 시작할 때. 근데 그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우파 저기를 좀 힘을 실어줘야 국가 안보도 좀 지켜지고 오히려 일자리도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홍준표 후보 특유의 논리에 설득 된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 문제가 됐던 그거는 다 나눠주나요 하나씩? 아닙니다. 그냥 살짝 치워넘어지 저렇게 당황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그래요? 아니, 바꾸셔서 그게 이분은 정윤기 의원은 당황 안 해도 당황한 척하고 저걸 연기하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철이 의원님, 네. 문 후보 측에서 어떻게 따라잡혔다. 저희도 이제 우리 정영기 의원님 속해 있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이 조사로는 사실 여의도에서 정평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데 정당들끼리는 조금씩 주고받거든요. 여의도 연구소 조사가 어떻게 나왔다더라 다. 그렇죠. 서로 듣는데. 또 내부 선수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긴 합니다만 이제 조사기관에서 하는 의뢰받아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저희들끼리 좀 듣고 이러는데 뭐 판본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조사에는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보전이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실버 크로스는 난 것 같아요. 2, 3위는 뒤집힌 것 같아요. 그 자료 보니까. 근데 1위든 간에는 아직까지 현격한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요기베라 전설적인 포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오늘 밤 12시가 딱 끝나면 소속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탈진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봐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 남김없이 쏟아내고 탈진할 정도까지 해야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조용히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엄한 그 실버 크로스까지 끌어들여갖고 물을 먹이는데 물 드실 거예요? 아니 살려면 물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의원이 걸어서 천국까지. 사회자 질문 자체가 편파적이야. 매번 느끼지만 이게 대선 때는 정봉주 전 의원님이 사회자에서 바꿔야 돼.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제가 샤이 안철수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딱딱 집어내. 안철수 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회자야 보면 이러면 안 돼 방송이. 샤이 안철수가 아니고 까이 안철수가. 다 동의하고 있잖아 지금. 표현인데도 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투표하고 이제 모레 아침 한 7, 8시쯤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 대한 이제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 투표를 보면 대구, 경북, 영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아요. 낮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홍준표 후보가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영남에서조차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이 영남권 쪽의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 투표하러 갔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안철수를 찍고 대부분 나왔고 지금 안철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남에서조차 홍준표를 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표가 지금 안철수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쪽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한 10여 명 정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른정당에 대한 동정 여론,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올라오면서 그게 거꾸로 지금 유승민 후보한테는 전화위복이 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이 심상정 후보 측으로 상당히 쏠리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해명과 어떤 답변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심상정으로 가자. 라고 하는 젊은 층들의 표심 변화가 상당히 지금 이 사전투표 때부터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빠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심상정, 유승민 후보도 심상정 후보 두 자리 숫자 득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도 10%대에 근접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수까지 다 나왔네요. 이번 이제 대선 대통령은 저희가 볼 때는 한 35% 남짓에서 1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골고루 지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 5일 동안 지금 뚜벅이 선거운동 혼자 다니면서 시장, 길거리, 골목길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모 단장님께서 요 답변을 모 단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모 단장님께서 이번에 또 근데 단장님 물러나셨다고 하더요. 그분께서 문모 단장. PK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런데 TK는 사실상 진작에 돌아왔었고요. PK 지역의 민심이 저희도 걱정스러웠었는데 저희 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도 PK가 급격하게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좀 뭐 비난 내지는 지적하는 그 논평 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종인 전 대표 영입도 그렇고 too late. 너무 늦었다. 잘 나갈 때. 둘 다 늦었다. 그러니까 2번이 된다. 1번도 늦고 3번도 늦었다. 투레이. 그거 투예요? 아니 그때 뭐 골든 클로스 한창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때쯤에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야 안철수는 진짜 역시 새롭구나 이랬는데 지금 뭐냐면 급하구나 지금 뭐가 급하게 막 타는구나 이런 고춧가루가 뿌려져야지 음식을 제맛이 나는 거야. 이런 거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약진과 관련해서도 이런 거죠. 어차피 좀 안타깝지만 홍준표 후보한테 오지 않을 표를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자꾸 지금 뭐 탄핵 크로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뭐 TV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 공격했다가 문자 폭탄하고 그 문바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려서 겁나니까 네. 아주 고도의 우회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서 가는 심상정 후보한테 가는 표 이거 우리한테 어차피 안 올 표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나눠 갖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사전 투표 그 자체만 보면 예. 저희도 뭐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극이 되고 작용을 해서 본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또 표가 나눠져 가는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긴다. 잘 알겠습니다. 단장이죠? 네. 예, 문용모 단장. 네네. 네. 어쨌든 저도 근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영기 의원님. 그 패륜 집단이라는 말을 써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그것이 본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다만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패륜 집단이라는 거는 패륜을 저지른 후보를 따르는 정치 집단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그렇게 해명했죠. 일반 예. 국민의 유권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삼제사 제가 오해하지 말기를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이제 포항 구미 제가 이제 이 포항 경북 영일에 제가 고향이거든요. 제가 사실 영프라인이었습니다. 영일만 친구들. 네, 예. 줄잘못은 영프라인. 어허. 근데 그 흥해라는데 시장을 제 이렇게 꽤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요만큼 밭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 파시네 이런 데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을 꼭쭉 잡아주시더라고.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일본 옷을 입고 갔는데 얼굴을 어디서 본 사람인 거야. 방송에서 봤으니까. 강영숙 씨 모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할머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잡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일본 다 됐는데 뭐하러 왔어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는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나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문재인 안 찍어 그러시더라고. 어허. 예. 근데 반문 있네. 네, 문재인 안 찍어. 나는 투표장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찍기 싫은 분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안 찍을란다 이런 정서를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구미도 마찬가지. 구미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표정들이 여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각자 정당마다 자기들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 제가 직접 다녀보고 온 느낌으로는 이번에는 큰 흐름으로는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투표장으로만 이어지면 저희는 뭐 이길 거라고 무난히 보고요. 이긴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투대문 예.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투대문 했고 투레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김윤진 의원님. 예, 근데 그 아까 문땡땡 본부장님 말씀이 문용땡. 예. 저는 문땡땡이라고 문땡땡으로 문 후보인 줄 알고 착각할 사람도 있어요. 문용땡. 예. 어쨌든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거의 저희는 당선 유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운을 그 치고 올라오는 속도나 기세를 빼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략이 어쨌든 성동격서. 네, 홍준표 후보를 띄워주는 이 방식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별 걱정이나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품의 재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통합과 협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DNA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가 딱 그 적격인 게 4년 전에 대통령 후보 자리도 양보했죠. 전 재산 절반도 사회에 환원을 했죠. 예. 대통령 후보직이면 후보직, 재산이면 재산, 자기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비울 줄 아는 그 유전자가 안철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시대 결국은 안철수만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에게 잘 각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안 후보님은 뭐 하시나요?
간단하게 모르죠. 일단 투표 동료 운동을 당사에 나오셔서 예. 지금 하실 것 같고요. 내일은 선거운동 못하죠. 오늘 네. 12시까지죠. 24시까지. 투표 동료. 투표 동료. 예. 그렇고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할 부분을 지금 가다듬는 담고. 예. 그다음에 당선이 되면 비서실장, 대변인 이렇게 즉시 임명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오호. 바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준비는 돼 있겠지만 마지막 그분들에 대한 검증 작업과 검토 작업이 한 번 더 있겠죠. 예. 첫 출근이기 때문에 넥타이 사고 양복 사러 안 갈까? 아이 봉주 형님 또 디스야 마지막 순간에. 자, 정인규 의원님 내일 후보님은 뭐 하고 계시죠? 일단 투표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직 사전 투표는 안 하셨나요? 네, 사전 투표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사전 투표하지만 후보는 당일날. 투표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모든 후보나 정치인 다 그럴 겁니다. 저도 선거 몇 번 치러봤지만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마음 한 가지 예. 하고 그다음에는 연락 채널을 최소화해 놓고 딱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첫 멘트를 어떻게 할까? 예. 그다음에 직권을 하게 된다면 첫 멘트 이거 아닐까요? 언론사 두고 보자. 가만 안 두겠다.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그 뭐 가장 뭐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이분 얘기를 했죠. 예. 뭐 그건 뭐 언론사가 아니라 뭐 아무튼 이 귀족 노조, 예. 대기업 귀족 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 했지만 첫 멘트로 그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부터 예. 인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부 다 누구와 함께 나하고 일할 팀을 예. 지금 어느 정도 큰 구상만 있지 사실은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그걸 그렇죠. 여기다가 이 사람 넣어보고 여기다 이 사람 넣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이 도상으로 예. 그걸 아마 하는 걸로 시간을 하루 보내지 않을까. 돌발 질문. 정인규 의원께 예. 정무수석 자리가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일 잘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의원직으로 사퇴하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저는 예. 재정치 여기는 지금 제가 조금 엉키네 지금은. 아니, 네. 그러니까 재정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무수석은 전혀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자가 제안하면 너는 네 정치하라, 나는 내 정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홍준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예. 다하겠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지 예. 청와대 참모로 하고 싶은 생각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조금 올려서 비서실장.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 아깝네. 자리 다 줬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주시는 거죠. 자, 임철희 의원님. 아이고, 내일 후보님. 내일 뭐 하시죠?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날 투표하고 뭐 지금 뭐 참조하고 그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투표하실 거고. 투표동. 예. 그다음에 투표 독려하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점검하실 테고 또 어쩌면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 한번 격려하러 나오실지 모르겠고 아마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크고. 근데 대체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할 일은 다 해서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견망한 시간을 가질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후보가 이랬으면. 예. 첫째 이제 섭섭하면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후보들끼리 주고받던 공방 그러니까, 뭐 예. 상대방 말이 사실은 비수처럼 꽂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거 다 털어버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고마웠던 마음도 잊어버리지는 말되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이제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힘을 좀 빼야 되잖아요. 담담하게 예. 좀 낮잠도 좀 자고 예. 옛날에 힘을 자주 빼려면 그 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낮잠도 좀 자고 그 좋아하는 책도 좀 꺼내서 뒤적뒤적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메시지 구상들을 하시겠죠. 첫 메시지를 어떻게 그건 할 이미 건지. 이제 보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인선 발표를 몇 시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이니까요. 예. 대변인 고르는 게 가장 아마 첫 작업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예요. 마지막 뉴스의 계획 전략. 김 의원님부터. 예, 저희는 오전에 이제 농산물 시장하고 이제 본인 살고 계신 노원구 쪽에서 이제 아침 인사를 하셨고요. 어허. 길거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침에 예. 예. 거리 속으로 이제 똑같은 컨셉이고요. 오후에는 궁금한 게 계속 걸어요?
그렇습니다. 그다 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차를 타고 쏙 이동하나? 그러니까 이제 주요 거점에서 주요 거점에서는 거점으로는 차를 차량을 타는데 타고 이제 거점 지역이 보통 뭐 한 1, 2km, 2, 3km 정도 되죠. 그렇죠. 거기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고요. 오후에는 아마 대전 쪽으로 이동하셔서 대전 충청권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마 대전 유세를 마치시고 그리고 24시까지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어디서 질 것인가? 그러니까 저녁 한 10시 11시쯤 아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아마 본인이 선거와 관련된 지지 호소 또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보 유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과 손잡고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삶의 애환 또 어떤 삶에 대한 느낌들 또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영혼 속으로 이 안철수의 영혼 속으로 흡수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금 5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정은 안 지쳐 보이세요? 사진으로 언론에 나온 표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아들이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주의 기운이 와서 역량이 안철수에게는 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온 게 아니고 안철수의 그릇과 통이 아까 이제 대통령 후보 자리 5년 전에 양보했다는 4년 전에 양보했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통이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정책을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 접촉을 하면서 그런 영감을 받는다. 네. 왜 옆에서 삐식삐식 웃고 계세요? 정영기입니다. 제가 조금 나가면 좀 이상해질 뻔했긴 했지. 또 어쨌든 지능적인 디스야. 제가 제 지역에서 한 후보하고 구청장 2번, 국회의원 2번, 4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느닷없는 깔때기로 잘 들이대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번을 그분이 지니까 인간적인 동정. 눈물 이런 적이 있는데 결국 유권자들은 그런 지금 성직자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의미는 있네. 성직자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있더라도 그냥 좀 정치 잘할 것 같으면 간다 이런 얘기 거기까지 같기도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적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후보의 오늘 그 유세와 관련된 화두는 동남풍, 우파, 청년 이 3단어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시나요 오늘은?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거쳐 대전, 천안, 서울로 들어오는데 이게 일종의 동남풍이라고 하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우파라고 하는 건 경부선 전략이네. 우파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한문에서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하는 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좀 불행한 일이지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문에서 마지막 대규모 유세를 하고 대한문. 그리고 청년들한테 사실은 청년들한테 정말로 꿈 그러니까 문맹의 정말 무지랭이 출신의 이런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일자리를 청년들께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역과 홍대 앞에 대규모 유세 끝난 이후에 마지막을 강남역 홍대 앞을 돌면서 나야말로 대한문 유세를 끝내고 강남역과 홍대 앞을 돌면서 밤 이제 한 10시가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래서 나 홍준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코리안 드림 이루어질 수 있는 꿈 내가 그런 나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철 의원님. 저희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던 날과 똑같습니다.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대구에서 시작하셨나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종일관 강조했던 게 이제 통합이거든요. 국민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정부 구상도 밝혔습니다.만 후보가 첫날 갔던데 대구 사실 저희로서는 뭐 흔히 정치권 용어로 하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첫날 거기 가서 유세를 했고 이른바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고 또 오늘 또 가서 마지막으로 또 호소하고 충청도 거쳐서 서울 와서 하는 게 시종일관 문재인 후보가 통합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저는 일관성도 있고요. 저희
유세 팀이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건 후보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예. 마지막 유세는 이제 광화문에서. 네. 그 밤 12시에 끝나나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 전에 끝납니다. 그 전에? 네. 오. 어떻게 밤 12시까지 합니까? 지금 다른 끝내놓고- 후보들은 다 밤 아니, 12시까지. 아니요 예. 저희도 집회는 10시부터 끝내놓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여기는 거기는 저희는 거의 12시 다 돼야 끝날 거예요. 예. 저희도 그때 쭉 가는데 그럼 이제 홍준표 후보님 딱 끝나고 난 다음 한잔 또 하셔야지. 이게 아마 요새 저도 유세차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예. 저녁 8시간 넘는 시간에 마이크가 유세차 좀 마이크 잡고 미안하죠? 있으면 예. 주민들도 조금 싫어하시고 그럼요.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마이크 잡는 마지막 시간은 대체로 한 7시 반에서 7시 8시. 50분 뭐 8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밤에 이제 와왁거리면 이제 그 다 원래 시간. 학생계 10시까지죠? 10시 넘으면 못 쓰는 거죠? 예, 그럴 그럼 것도 제한 제한 시간이 시간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통합정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공동개혁정부 개혁공동정부. 개혁공동정부예요. 개혁공동정부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드림팀 구상. 각자 키워드가 조금씩 틀려요. 통합정부서부터. 크게 뭐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 보는데 저희는 일단 정당 간에 하는 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합리적 보수 세력, 뭐 예. 또 개혁 세력 이런 분들이 이 어느 정파에 속해 있느냐,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유능한 사람들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히딩크가 그 2002년에 월드컵 팀을 꾸렸듯이 예. 그렇게 멋진 팀을 꾸려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제 정당은 불문이긴 합니다만 예. 마침 또 정경호님이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자유한국당은 현 상태에서는 배제한다. 오. 그 제한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타당 소속의 의원들에게도 내각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오, 아주 멋진 구상이신데. 머리 정당 소속 구애받지 않고 뭐 예. 그 당에서 나와라 이런 요구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야죠.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은 예. 상대 후보로 뛰고 있던 후보들에게도 무슨 내각이나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고. 아유 그 얘기 지금 하면 그 결례죠. 아니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개혁 공동정부 구상 그 총리 추천을 국회에다가 맡기겠다.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개혁 공동정부 어떤 건지. 일단 총리 추천을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 예.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고결한 인품과 예. 실력을 갖춘 분이 총리로 추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장관들 조각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 있는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의 생각이고요. 특히 예. 이제 중요한 게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지난번에 우병우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 각종 권력기관을 예. 통해서 행사하면서 남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과 대통령이 하는 정치보다도 장관들과 직접 통치 정치와 행정을 예. 하겠다. 이게 안철수의 기본 생각입니다. 비서실의 힘을 좀 빼겠다. 예. 예. 그러면 자 돌발 질문. 김경진 의원님 가장 좋은 자리가 청와대 대변인 제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해. 안 해. 아니 나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잠시 국회의원인데 휴식하시고. 휴직 안 해요. 휴직이 아니라 이건 사퇴해야 되는 자리고 예. 저는 지역구 주민에 대한 제 책무가 더 큰 문제고 지역구 주민들 가라고 투표하고 가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저는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예. 거고 저보다도 오히려 이제 언론계에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이 언론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변인감들이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저처럼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하고 예. 이게 정치 일선에서 아까 정윤기 의원이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 국회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정치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청와대 참모로 발탁되어 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한 상황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곧 그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거기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능적인 디스고. 안철수 좀 밀어주세요, 봉주야. 왜 그러세요? 칭찬이야. 어마어마한 칭찬이야. 그럼요. 와그닥닥. 자, 드림팀.
자, 지금 누구시라고요? 예, 정용기입니다. 예, 2번입니다. 당은요? 예,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통합정부, 개혁 공동정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하신 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통합정부는 끼리끼리 정부고 개혁 공동정부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부의 정경 드림팀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위기를 맞아서 나라를 확 바꾸는 뭐 쉬운 표현하면 세탁기에 넣고 한번 돌리는 그런 드림팀을 만들겠다. 세탁기로 그래서 시작해서 세탁기로 끝나네. 그래서 시원시원할 거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원시원한 그런 일의 추진력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서민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한다는 게 뭔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부. 그게 부의 정경 드림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루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힘주면서 마지막으로 왜 내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자, 기호 3번. 예, 안철수.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한 40초쯤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시대가 통합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직도 포기했던 사람이고 후보 자리도 포기했던 사람이고 전 재산의 절반도 사회에 환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절제 가능한 후보가 안철수다.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장도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어음깡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본인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내일 꼭 찍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호 2번. 네, 기호 2번 정용기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호소를 직접 한 호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갈이 통하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3%의 귀족 노조가 아니라 100%의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돈과 빽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체제를 대개혁하겠습니다. 홍준표 시대의 보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 경비원의 아들이 고리사치에 머리채에 끌려다니며 까막눈 어머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최초로 서민 정부를 세웁시다. 내일 새날 새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몇 번?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예, 기호 1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많이들 말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또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헌법을 지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난 탄핵을 주도했던 탄핵이 이르기까지 나라를 거들냈던 분들에게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되고 검증되고 역량 있는 후보에게 맡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견제했고 또 이거를 밝혀내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고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호 몇 번이요? 기호 1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요? 오늘 이철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후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원코리아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길 바라면서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뒤에는 이분들이 딱 어깨 힘주고 대선 주자로 아마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예, 김경진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자, 기호 순서로 앉으신 거고요. 지금부터 고춧가루 뿌려 준비하시고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청양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 다 뿌려 그냥 오늘. 자, 정영기 의원님. 네.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지금 뭐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서 뭐 일단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시니까 우리 저희 자체 분석으로는 예, 홍준표 후보님. 네. 저희 자체 분석으로는 지난 그 금토일 예. 어린이날부터 연휴 아닙니까? 이 연휴 기간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예. 1, 2위가 바뀌었다. 네. 아하. 그래서 뭐 아니 진짜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고쳤으면서까지도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NHK에서도 역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래서 조사마다 뭐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예. 아무튼 발표할 수 없지만 트렌드상으로 그런 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무튼 아쉬움 없이 일단 모든 걸 다 쏟아 붓는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할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 오리라고는 저희도 사실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그동안에 1등을 쭉 해왔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었죠 시작할 때. 근데 그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우파 저기를 좀 힘을 실어줘야 국가 안보도 좀 지켜지고 오히려 일자리도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홍준표 후보 특유의 논리에 됐다 국민들이. 된 국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 문제가 됐든 그거는 다 나눠주나요 하나씩? 아닙니다. 그냥 살짝 치워넘어지. 저렇게 당황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그래요? 아니, 바쁘셔서 그게 이분은 정영기 의원은 당황 안 해도 당황한 척하고 저걸 연기하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철 의원님, 네. 문후보 측에서 어떻게 따라잡혔다. 저희도 이제 우리 정영기 의원님 속해 있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이 조사로는 사실 여의도에서 정평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데 정당들끼리는 조금씩 주고받거든요. 여의도 연구소 조사가 어떻게 나왔다더라 다. 그렇죠. 서로 듣는데. 또 내부 선수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긴 합니다만 이제 조사기관에서 하는 의뢰받아서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저희들끼리는 좀 듣고 이러는데 뭐 판본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조사에는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보전이 여러 가지인 것. 실버 크로스는 난 것 같아요. 2, 3위는 뒤집힌 것 같아요. 그 자료 보니까. 근데 1위든 간에는 아직까지 현격한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요기베라 전설적인 포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멋진 말을 그렇죠.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오늘 밤 12시가 딱 끝나면 소속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탈진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봐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 남김없이 쏟아내고 탈진할 정도까지 해야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모 단장님께서 요 답변을 모 단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모 단장님께서 이번에 또 근데 단장님 물러나셨다고 하더요. 그분께서 문모 단장. PK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런데 TK는 사실상 진작에 돌아왔었고요. PK 지역의 민심이 저희도 걱정스러웠었는데 저희 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도 PK가 급격하게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라고 해서 좀 뭐 비난 내지는 지적하는 그 논평 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종인 전 대표 영입도 그렇고 too late. 너무 늦었다. 잘 나갈 때. 둘 다 늦었다. 그러니까 2번이 된다. 1번도 늦고 3번도 늦었다. too late. 그 투예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 뭐 골든 클로스 한창 얘기하고 막 이럴 예. 때 그때쯤에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야 안철수는 진짜 역시 새롭구나 이랬는데 지금 뭐냐면 급하구나 지금 뭐가 급하게 막 타는구나 이런 고춧가루가 뿌려져야지 음식을 제맛이 나는 거야. 이런 거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약진과 관련해서도 이런 거죠. 어차피 좀 안타깝지만 홍준표 후보한테 오지 않을 표를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자꾸 지금 뭐 탄핵 크로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뭐 TV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 공격했다가 문자 폭탄하고 그 문바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려서 겁나니까 예. 아주 고도의 우회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서 가는 심상정 후보한테 가는 표 이거 우리한테 어차피 안 올 표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나눠 갖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사전 투표 그 자체만 보면 예. 저희도 뭐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극이 되고 작용을 해서 본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또 표가 나눠져 가는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긴다. 잘 알겠습니다. 단장이죠? 네. 예, 문용모 단장. 네네. 네. 어쨌든 저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영규 의원님. 그 패륜 집단이라는 말을 써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그것이 본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다만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패륜 집단이라는 거는 패륜을 저지른 후보를 따르는 정치 집단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반 그렇게 해명했죠. 일반 예. 국민의 유권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제삼제사 제가 오해하지 말기를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이제 포항 구미 제가 이제 이 포항 경북 영일이 제가 고향이거든요. 저 사실 영프라인이었습니다. 영일만 친구들. 네, 예. 줄잘못은 영프라인. 어허. 근데 그 흥해라는데 시장을 제 이렇게 꽤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요만큼 밭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 파시네 이런 데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을 꼭쭉 잡아주시더라고.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일본 옷을 입고 갔는데 얼굴을 어디서 본 사람인 거야. 방송에서 봤으니까. 강영숙 씨 오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할머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잡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일본 다 됐는데 뭐하러 왔어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는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나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문재인 안 찍어 그러시더라고. 어허. 예. 근데 반문 있네. 네, 문재인 안 찍어. 나는 투표장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찍기 싫은 분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안 찍을란다 이런 정서를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구미도 마찬가지. 구미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표정들이 여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각자 정당마다 자기들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 제가 직접 다녀보고 온 느낌으로는 이번에는 큰 흐름으로는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투표장으로만 이어지면 저희는 뭐 이길 거라고 무난히 보고요. 이긴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투대문 예.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투대문 했고 투레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김윤진 의원님. 예, 근데 그 아까 문땡땡 본부장님 말씀이 문용땡. 예. 저는 문땡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문땡땡으로 문 후보인 줄 알고 착각할 사람도 있어요. 문용땡. 예. 어쨌든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아하. 거의 저희는 당선 유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운을 그 치고 올라오는 속도나 기세를 빼기 위해서는 헛다리 전략을 한번 문재인 썼다. 후보 쪽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략이 어쨌든 성동격서. 네, 홍준표 후보를 띄워주는 이 방식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별 걱정이나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품의 재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통합과 협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DNA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가 딱 그 적격인 게 4년 전에 대통령 후보 자리도 양보했죠. 전 재산 절반도 사회에 환원을 했죠. 예. 대통령 후보직이면 후보직, 재산이면 재산, 자기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비울 줄 아는 그 유전자가 안철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협치. 시대 결국은 안철수만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에게 잘 알겠습니다. 각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안 후보님은 뭐 하시나요? 간단하게. 모르죠. 일단 투표 동료 운동을 당사에 나오셔서 예. 지금 하실 것 같고요. 내일은 선거운동 못하죠. 오늘 네. 12시까지죠. 24시까지. 투표 동료. 투표 동료. 예. 그렇고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할 부분을 지금 담고. 예. 그다음에 당선이 되면 비서실장, 대변인 이렇게 즉시 임명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오호. 바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준비는 돼 있겠지만 마지막 그분들에 대한 검증 작업과 검토 작업이 한 번 더 있겠죠. 예. 첫 출근이기 때문에 넥타이 사고 양복 사러 안 갈까? 아이 공주 형님 또 디스야 마지막 순간에. 자, 정인규 의원님. 내일 후보님은 뭐 하고 계시죠? 일단 투표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직 사전 투표는 안 하셨나요? 네, 사전 투표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사전 투표하지만 후보는 당일날. 투표자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모든 후보나 정치인 다 그럴 겁니다. 저도 선거 몇 번 치러봤지만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마음 한 가지 예. 하고 그다음에는 연락 채널을 최소화해놓고 딱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첫 멘트를 어떻게 할까? 예. 그다음에 직권을 하게 되면 첫 멘트 이거 아닐까요? 언론사 두고 보자. 가만 안 두겠다.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그 뭐 가장 뭐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뭐 그건 뭐 언론사가 아니라 뭐 아무튼 이 귀족 노조, 예. 대기업 귀족 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 했지만 첫 멘트로 그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부터 예. 인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부 다 누구와 함께 나하고 일할 팀을 예. 지금 어느 정도 큰 구상만 있지 사실은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그걸 그렇죠. 여기다가 이 사람 넣어보고 여기다 이 사람 넣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이 도상으로 예. 그걸 아마 하는 걸로 시간을 하루 보내지 않을까. 돌발 질문. 정인규 의원께 예. 정무수석 자리가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일 잘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의원직으로 사퇴하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저는 예. 재정치 여기는 지금 제가 조금 엉키네 지금은. 아니, 네. 그러니까 재정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무수석은 전혀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자가 제안하면 너는 네 정치하라, 나는 내 정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홍준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예. 다하겠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지 예. 청와대 참모로 하고 싶은 생각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조금 올려서 비서실장.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깝네. 자리 다 줬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주시는 거죠. 자, 인철 의원님. 아이고, 내일 후보님. 네, 내일 뭐 하시죠? 사람들 궁금해요. 그날 투표하고 뭐 지금 뭐 참조하고 그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투표하실 거고. 투표동. 예. 그다음에 투표 독려하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점검하실 테고 또 어쩌면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 한번 격려하러 나오실지 모르겠고 아마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크고. 근데 대체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할 일은 다 해서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견망한 시간을 가질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후보가 이랬으면. 예. 첫째 이제 섭섭하면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후보들끼리 주고받은 공방 그러니까, 뭐 예. 상대방 말이 사실은 비수처럼 꽂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거 다 털어버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고마웠던 마음도 잊어버리지는 말되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이제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힘을 좀 빼야 되잖아요. 담담하게 예. 좀 낮잠도 좀 자고 예. 옛날에 힘을 자주 빼려면 그 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낮잠도 좀 자고 그 좋아하는 책도 좀 꺼내서 뒤적뒤적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메시지 구상들을 하시겠죠. 첫 메시지를 어떻게 그건 할 이미 건지. 이제 보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인선 발표는 몇 시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이니까요. 예. 대변인 고르는 게 가장 아마 첫 작업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요. 마지막 유세 계획 전략. 김 의원님부터. 예, 저희는 오전에 이제 농산물 시장하고 이제 본인 살고 계신 노원구 쪽에서 이제 아침 인사를 하셨고요. 어허. 길거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침에. 예. 거리 속으로 이제 똑같은 컨셉이고요. 오후에는 궁금한 게 계속 걸어요? 그렇습니다. 그다 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차를 타고 쏙 이동하나? 그러니까 이제 주요 거점에서 주요 거점에서는 차량을 차량을 타고. 이제 거점 지역이 보통 뭐 한 1, 2km, 2, 3km 정도 되죠. 그렇죠. 거기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고요. 오후에는 아마 대전 쪽으로 이동하셔서 대전. 예, 대전 충청권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마 대전 유세를 마치시고 예. 그리고 24시까지니까 마지막 예. 마무리를 어디서 질 것인가? 그러니까 저녁 한 10시 11시쯤 아마 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겁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조용히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엄한 그 실버 크로스까지 끌어들여갖고 물을 먹이는데 물 드실 거예요? 아이 살람 물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의원이 걸어서 천국까지. 사회자 질문 자체가 편파적이야. 매번 느끼지만 이게 김 이 의원님 대선 내가- 때는 정봉주 전 의원님이 사회자에서 바꿔야 돼.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제가 예. 샤이 안철수인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딱딱 집어내. 안철수 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회자야 보면 이러면 안 돼 방송이. 샤이 안철수가 아니고 까이 안철수가 다 동의하고 있잖아 지금. 표현데도 샤이. 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투표하고 이제 모레 아침 한 7, 8시쯤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예.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 대한 이제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 투표를 보면 대구, 경북, 영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투표율이 낮죠. 낮아요. 예. 낮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홍준표 후보가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영남에서조차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이 영남권 쪽의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 투표하러 갔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안철수를 찍고 대부분 나왔고 어허. 지금 안철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예.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남에서조차 홍준표를 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표가 지금 안철수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쪽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호.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한 10여 명 정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바른정당에 대한 동정 여론,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올라오면서 예. 그게 거꾸로 지금 유승민 후보한테는 전화위복이 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이 심상정 후보 측으로 상당히 쏠리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 20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해명과 어떤 답변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심상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젊은 층들의 표심 변화가 상당히 지금 이 사전투표 때부터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빠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심상정, 유승민 후보도 심상정 후보 두 자리 숫자 득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도 10%대 근접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수까지 다 나왔네요. 이번
이제 대선 대통령은 예. 저희가 볼 때는 한 35% 남짓에서 1등이 1등이 오호.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골고루 지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최근에 한 5일 동안 지금 뚜벅이 선거운동 혼자 다니면서 시장, 길거리, 골목길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